여러분, 밤마다 몇 번이나 깨십니까?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겨오진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이건 그냥 나이가 아니라 내 숨과 심장의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밤마다 깨는 6070대, 그 중에서도 코골이, 수면 무호흡, 야간요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서너 번 깨는 건 원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으니 어쩌겠어. 그래서 그냥 참고 사십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와 전문의들의 설명을 보면 이 밤마다 깨는 현상 뒤에 숨 문제, 심장 문제, 뇌혈관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생활 습관으로 도와볼 수 있고 어디부터는 꼭 병원에서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에게 딱 맞는다, 혹은 가족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다 싶으시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분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 계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잠들고 한두 시간 지나면 꼭 한 번 깨요. 새벽까지 합치면 두세 번은 화장실을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잘 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히 방광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전립선, 방광 기능 저하, 여성의 경우 골반저 근육 약화 같은 순수 비뇨기과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수면 질이 계속 끊어지는 상황이 먼저 있고 깨니까 화장실도 같이 가는 패턴이 굳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숨이 막히고 산소가 떨어지고 몸이 스스로를 깨워서 다시 숨을 쉬게 하려고 하다가 밤새 여러 번 깹니다. 그때마다 깬 김에 화장실 다녀와야지가 반복되면서 나는 방광이 문제야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밤에 깨는 나 도대체 어디가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병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잠을 자는 동안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코와 목 부분이 좁아지거나 거의 막혀서 숨이 멎다시피 하는 상태가 반복되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코를 심하게 골다가 잠깐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쉰다, 이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반복됩니다. 첫째, 숨이 멎으면서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몸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심장 박동과 혈압을 확 끌어올리며 깨우려고 합니다. 이게 밤새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을 잔 것 같긴 한데 전혀 잔 느낌이 없고 머리가 띵하고 낮에 계속 졸리고 짜증이 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혈압과 심장, 뇌혈관입니다. 밤에도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심장이 계속 비상 상황처럼 뛰게 되면 오래 갈수록 고혈압,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은 그냥 코골이의 문제가 아니라 숨, 심장, 뇌가 다 연결된 전신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예 아니오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가족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옆에서 자기가 힘들다, 잠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머리가 무겁고 밤새 잔 것 같은데 전혀 상쾌하지 않다. 셋째,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TV만 켜면 꾸벅꾸벅,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금세 깨어나기 어렵다. 넷째,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고 최근 들어 컨디션이 부쩍 떨어진 느낌이 든다. 다섯째, 체중이 예전보다 늘었거나
목둘레가 많이 굵어진 편이다. 이 질문들 중에서 내 얘기 같다 하는 항목이 두세 개 이상 겹친다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 가능성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밤마다 여러 번 깨면서 화장실을 가고 다시 눕고 또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부어 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자주 있다면 호흡과 심장, 수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야간요, 즉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를 수면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방광 기능 저하나 전립선비대증, 여성의 경우 출산과 노화로 인한 골반저 약화 때문에 야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뇨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수면의학 비뇨의학 쪽 설명을 보면 깨서 가는 야간요와 참을 수 없어서 가는 야간요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순간마다 몸이 놀라서 확 깹니다. 깨고 나면 어차피 깼으니 화장실도 다녀와야지 하게 되고 이게 밤마다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는 2번만 가도 됐을 화장실을 3번, 4번 가게 되고 깬 횟수만큼 수면은 점점 조각나죠. 여기에 신부전이나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은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밤에 누우면 위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져 야간요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로 끝내지 마시고 내 수면은 어떤가, 내 심장은 어떤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부터는 정말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라 가능한 한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첫째, 가족이 숨이 멎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을 때 콧골이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가 한참 후에 컥,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둘째, 밤에 3번 이상 자주 깨고 그때마다 화장실을 가지만 실제로 소변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 셋째, 낮에 졸림이 너무 심해서 운전이나 일상생활이 위험해질 정도일 때. 넷째,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피로감과 두통, 숨찬 증상이 더 심해졌을 때. 다섯째, 체중이 빠르게 늘거나 코골이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단계인지 그리고 심장과 산소 포화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와 치료는 병원과 보험 기준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수면 클리닉 등 전문의 진료를 통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까지 가기 전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모든 수면 무호흡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권하는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배와 목 주변에 살이 많이 붙으면 숨길이 더 쉽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천천히, 꾸준히 체중 감량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음주와 흡연 줄이기. 잠들기 전 술 한잔은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또한 흡연은 기도 점막을 자극해 숨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 과식과 카페인 피하기. 늦은 밤 과식과 진한 커피, 차, 에너지 음료는 위장과 심장, 수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취침 34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고 카페인은 오후 늦게부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수면 자세 바꾸기. 바로 누워 잘 때 코골이가 심해지는 분들은 옆으로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리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세 변화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야간요가 있다면 저녁 생활 패턴 점검. 저녁 이후에 물차,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용 중인 약 중에 이뇨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처방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수면 무호흡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증상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도 궁금하실 수 있겠죠.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양압기 CPAP, 턱과 혀의 위치를 조절하는 구강장치, 수술적 교정,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약물 치료까지 연구와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이 뭐 했더라 보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같은 수면 무호흡이라도 어떤 분은 체중이 많이 실려 있는 형태, 어떤 분은 턱과 기도 구조 문제, 어떤 분은 심장과 호흡 문제가 함께 있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만 보고 나도 양압기 써야 하나 보다 수술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하고 단정하시기보다는 전문의와 검사 결과를 놓고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 들으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밤마다 깨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호흡, 심장, 방광, 약물, 생활 습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무호흡과 심한 콧골이는 그냥 불편한 소음이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야간요가 있다면 방광 문제뿐 아니라 수면과 심장의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생활 습관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도해 보되 숨 멎는 듯한 콧골이, 심한 낮졸림, 기존에 심장뇌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사와 전문 진료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일 뿐 개인적인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 또는 가족의 상황과 많이 겹친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의원, 수면클리닉,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주변에 밤마다 깨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한번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숨, 여러분의 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